집주인, 세입자에 1억 돌려줬다. 전세 갱신 10건 중 4건은 역전세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요즘 한 2년 전, 3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 역전세 맡고 계신 분들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이달 수도권 전세 갱신 계약 10건 중 4건이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을 낮춘 역전세였으며 보증금은 종전 대비 1억 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원 낮아진 건 양반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들어 5월달이죠.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 수도권입니다.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갱신 계약 중 종전 계약 또 전세로 추정되는 거래는 4,0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00여 건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 갱신이라고 합니다. 자, 쭉 보시면은 지역별로 감액 폭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뭐 한 수도권이니까 한 6억 정도 하나 봅시다. 그죠? 한 6억, 7억 정도 하나 봅시다. 그런데 한 2년 전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뭐 한 4억, 6억 정도 하는 집에서 한 4억, 아마 4억 5천 이 정도의 전세를 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전세 갱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확 떨어졌어. 주위에 전세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는 1억을 다시 돌려줘서 4억 5천 했던 전세 거래, 전세 계약을 3억 5천에 하는 이런 단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고성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감액 폭이 어떻게 되는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에 전세 계약은 평균적으로 뭐 한 6억 9천, 약 7억이죠, 그죠? 7억 정도였는데, 지금 갱신 계약하는 거는 5억 8천 정도다. 약 1억 2천 가량이 떨어졌다. 가장 크다. 당연하겠죠. 상대적으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가 서울이니까 전세가도 가장 높았겠죠. 그죠? 금액이 크니까는 하락폭도 커 보이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거의 비쌀 겁니다. 경기도는 4억 5천에서 뭐 한 3억 7천 정도로 8천 가량이 빠졌다. 인천은 7천 가량이 빠졌다고 합니다. 부산도 많이 빠졌죠. 자, 그러면 전세 감액 갱신을 했음에도 여전히 신규 계약 대비 보증금이 높은 경우도 상당수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갱신 계약을 했어요. 앞에서 예를 말씀드린 1년 전에 4억 5천에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 현재 3억 5천에 갱신 계약을 했어요. 그렇지만 주변에 신규 계약은 3억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글로 3억짜리 이사를 가지 왜 안 가고 5천만 원 더 들여서 3억 5천에 갱신 계약을 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갱신 계약이 이어진 데에는 이사비, 중개보수, 대출이자 등 전셋집 이동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셋값 하락폭이 둔화되고 반등 단지도 나타나고 있어. 자, 이게 전셋값 하락폭이 둔화되고 반등하는 데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서울 수도권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갱신과 신규 계약 사이에서 고민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지금 전국 뉴스 원픽으로 들고 온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 역전세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요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뭐 당연하겠죠. 2년 전만 하더라도 임대차 3법, 임대차 정원 입법이죠. 그 당시에는 임대차 입법이 발효되고 나서 전세값이 무지막지하게 치고 올랐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은 2020년도 하반기였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 정말 무지막지하게 전세값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8월달인가 임대차 입법이 발효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한 집의 전세를 보기 위해서 10팀이 줄을 서서 보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던 게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0년도 11월, 12월, 1월, 21년도 1월 이즈음에 체결된 전세가가 거의 최고 탑 가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세를 끼고 매입하신 분들이나 그 당시에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나
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아, 그래, 그 당시에 전세가가 미쳤었지.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은, 단기간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폭격을 맞았죠. 그죠? 폭탄을 맞아가지고 완전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세가는 그때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여기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뭐 1억 2천 정도가 전세가가 2년 전보다 빠져서 지금 갱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한 채 정도 내가 더 가지고 있어, 그죠? 내가 서울에 원래 사던 집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집 하나가 더 있어서 전세를 줬어요. 2년 전에 고가의 전세를 줬는데, 이번에 갱신을 하다 보니까는 1억 2천 정도를 다시 돌려줘야 돼. 그래야지 갱신 계약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1억 2천 정도야. 어떻게든지 만들어내겠죠. 어떻게든지. 그것 때문에 뭐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뭐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갭이 작았다는 거죠. 거의 뭐 한 2억 정도, 2억 정도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왜? 전세가가 워낙 높았으니까. 전체 매매가에서 80% 이상까지 전세가가 올라갔으니까. 실제로 20% 정도의 갭 가격만 내면은 아파트 한 채를 내 거로 가질 수 있었으니까.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문제는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에 봅시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 한 채는 1억 2천원 돌려줘야 돼요. 만약에 세 채라면은, 거의 4억에 육박하는 돈을 내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 초반이면 어떻게든지 융통할 수가 있겠는데, 뭐 4억 정도라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 채 정도는 경매로 날릴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지 뭐 한 2억 정도 만들어서 한 채나 두 채 정도 끈다 하더라도 다 해결을 못한다면은 나머지는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요즘에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전세 사기라 그러죠, 그죠? 요즘에. 그 전세 사기 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에 대한 해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세 퇴거자금, 그 세입자가 나간댔을 때, 그 전세 퇴거자금을 좀 대출을 풀어준다면은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전세 퇴거자금을 얼마로 잡아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집주인의 신용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좀 그런 것들은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다 막아놓으면서, 임대인 갖다가 전세 사기에 공범으로 몰아버리니까 참 깝깝한 현실입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갭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렇게 역전세가 나오는 이런 경우입니다. 언제까지나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언제까지나 하락할 수 없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가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 매매가도 2년 전 대비해서 지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는 또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100회 방송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은 전세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전세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 첫 번째, 전세 자금 대출 금리죠, 그죠?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거의 유사합니다. 이율이, 이자가 거의 유사합니다. 금리가. 거의 올 초만 하더라도,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많이 높았었죠, 그죠? 많이 높았습니다. 원래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3% 초중반에서 있던 금리가 거의 7%까지 뛰어올랐죠. 거의 2배가 뛰어올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그 금리를 감당하면서 고가의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었죠. 수요의 감소. 그리고 상대적으로 월세가 저렴해 보였죠. 전월세 전환율은 5% 수준이었으니까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7%인 시절에는
월세로 많이 몰렸죠. 그러면서 또 수요가 감소한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전세가 폭락한 가장 큰 이유는 전세 물량의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물량이 증가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겠죠. 물리적 공급의 증가. 뭡니까? 신축이 꾸준히 들어오는 입주 물량 폭탄 지역에는 전세가가 무조건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책적 공급인데, 전세가 많이 늘었어요. 왜? 거래 절벽에 있잖아요. 그죠? 거래 절벽에서 매매가 안 되었거든요.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는 매매 물량을 전세로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물량은 오히려 감소를 하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어쨌든 전세 수요는 감소하고 전세 공급 물량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폭락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얼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지금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이제 다시 4% 수준으로 회귀를 했죠, 그죠? 그리고 전세 공급 물량을 늘렸던 거래 절벽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거래량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래 절벽도 벗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뭐 부산도 내년은 그렇지만은 서울은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매우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매우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역전세라는 역전세라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이런 역전세라는 현상들이 올 가을장 이후로는 이제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 또 달라요. 그거는 나중에 부산권 뉴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역전세 부분에 대해서 전국 뉴스를 하나 짚어봐 드렸습니다. 재작년, 2년 전에, 높아진 전세금으로 갭이 작을 때, 작은 갭으로 매수하신 분들, 아마 지금 정말 힘드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정말 많을 거예요. 아무쪼록 조금만 더 버텨보십시오. 올 가을장 지나고 나면 아마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쩔 수 없다면은 할 수 없지만은 진짜 버틸 수 있는 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번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네.